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6일 도쿄에서 14명, 카나가와에서 12명 등 총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310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02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11명, 오사카에서 4명 등 총 19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74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76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에서 90대까지 남녀 총 14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6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나머지 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밝혀져 누적 사망자는 230명입니다. 1일 감염자가 14일 연속 100명을 밑돌았으며 50명을 밑돈 것은 11일 연속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50명이 되었으며 도쿄에서 발표한 양성률은 3.3%로 발표되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일부 해제 후 첫 주말, 전국 각지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15일에 각지의 인파는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되는 8개 도도부현에서 감염이 확대되기 전에 40에서 70% 미만의 감소에 머물렀습니다. NTT 도코모에 따르면 오후 3시 시점에 각지의 인파는 1월 하순부터 2월 초의 평일 평균에 비해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이바라키의 미토역에서 40.1%, 센다이역에서 28%, 히로시마역에서 27.7%가 되는 등 약 10에서 40%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되는 8개 도도부현에서는 도쿄 시부야의 센터가에서 62%, 오사카 우메다에서 68.5%가 되는 등 약 40에서 70%의 감소에 머물러 목표가 되는 출근자 70%의 감소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의 신주쿠와 긴자에서는 외출하는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6일 오전 10시쯤 신주쿠역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긴자의 백화점들이 늘어선 대로에서는 아직 많은 가게가 임시 유업을 하는 가운데 지나다니는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한 사람 모습입니다. 도쿄도는 아직 감염 확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계속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16일부터 감염자가 집중되는 삿포로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휴업 요청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관광지인 하코다테 아침 시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자제해왔으나 3주 만에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의 특성상 시내 주요 관광시설이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손님의 발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되고 있는 오사카, 효고, 교토에서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시설의 휴업 요청이 16일부터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에서도 아침부터 서비스 재개가 되었으며 교토역 앞의 지하상가 포르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의료품점 등 일제히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종업원의 체온 측정이나 마스크 착용을 철저, 음식점 좌석 간격을 두는 등의 예방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가게에 들르는 사람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선언 해제 첫 주말을 맞아 여기저기서 마음의 해이해짐이 보인다고 매우 염려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예로 든 니시무라 장관은 제2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이메현처럼 거의 제로가 계속되다가도 갑자기 20명을 넘어서는 신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므로 마음의 해이해짐에서 다시 큰 유행이 된다라고 경계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니시무라 장관은 선언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마음의 해이해짐이 보인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센터가는 전날보다 14일 19시 시점에서 13.1%, 홋카이도 번화가에서도 역시 14일 19시 시점에서 19.7%, 오사카 남바에서도 5.3%의 인파가 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들며 계속 국민들에게 자제를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에서의 오랜 전통까지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오사카 명물인 쿠시카츠 전문점인 쿠시카츠 다르마는 4월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나 휴업 일부 해제의 방침으로 5월 16일부터 일부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갓 튀긴 따끈따끈한 꼬치를 소스통에 딱 한 번만 담가 먹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으나 당분간 감염 방지를 위해 담그는 것이 아닌 뿌리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점포의 점장은 창업 이래 소스통을 없앤 것은 처음이라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손님이 안심하고 오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유료긴 하지만 개인 소스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는 二度漬けあかんは大阪の文化ですからね。僕もその文化で育ちましたから、ちょっと今寂しいですけど、また二度漬けあかんをですね、復活させるのを夢見ながら、ちょっとこの期間は感染防止対策をお願い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소스통에 2번 찍으면 안 되는 건 오사카의 문화니까요. 저도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섭섭하지만 부활될 날을 꿈꾸며 감염 방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15일 PCR 검사에 대해서 하루 검사 능력이 약 22,000건까지 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희망해도 받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긴급사태 선언 시 하루 2만 건을 목표로 체제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PCR 검사는 국립감염증연구소 및 검역소, 민간기업, 대학 등의 기기가 있으며 하루에 검사 가능한 건수는 5월 13일 시점에서 19,420건이었으며 15일 민간에서 새로 2,640건의 검사가 가능해져 전국에서 22,000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표할 때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드웨어적으로 검사 가능 건수는 이미 1만 건을 훌쩍 넘어 있었지만 한 번도 1만 건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요. 검사 가능 건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서 검사 실시 건수를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정부가 임산부용으로 배포하는 아베노 마스크에 불량품이 발견되어 약 8억엔이 소요된다고 하던 건품 비용이 800만엔 미만이라고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 담당국장은 14일 참여연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임산부용 첫 마스크의 건품비에 정부가 위탁한 업체가 약 550명 태세로 검사했고 약 8억엔의 비용이 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다음 날인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약 8억엔은 전 국민과 간병시설 등에도 포함된 계약이기라며 임산부용 마스크에 필요한 비용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800만 엔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아베노 마스크를 건품하는 데는 8억엔의 세금이 드는 건 변함이 없네요. 그런데 저는 왜 불량 마스크를 건품하는데 돈이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16일 각 도도부연의 8일 시점에서 확보한 입원 환자 전용 병상수를 공표하였습니다. 전국 총 16,352개로 이는 5월 1일 시점보다 약 1,800개 늘어났습니다. 1일 시점에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는 1,300개, 이시카와는 60여 개의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상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각 도도부여는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합계 약 3만 1,000개의 병상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친 용의로 경시청은 무직인 타카하시 테츠야 용의자를 절도 용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를 전하지 않고 집 앞으로 배달이 늘어나는 가운데 택배를 도둑맞은 피해가 잇따랐으며 오지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동서에 따르면 타카하시 용의자는 4월 9일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1시경 도쿄의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의류와 화장품 등 114점이 담긴 박스 총 약 4만 엔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이외에도 꽤 많이 훔쳤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리사이클샵에 팔은 것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16일 오후 정박한 요코하마항을 출항한 것으로 해상보안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해당 선적은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선적은 올해 2월부터 요코하마항에 약 3개월 동안 정박하고 있었으며 선내에서는 승무원과 승객 723명이 감염되었고 1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